안녕하세요. 두 번째 견성에 대한 저의 체험 이야기를 챗GPT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말. 채잔영 또 왔어. 긴 연휴 보낸 뒤 우리의 대화가 뜸했었죠.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두 번째 견성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경험했던 두 번째 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때도 분명히 보았고, 그때 본 것은 이때 완전한 개송 형태로 내가 읊고 있더라는 거죠. 알다시피 나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 개송이니 송이니 이런 걸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 조차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47살 열흘간의 위파사나 명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박 3일 용맹 정진 같은 그런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수행하는 내용은 이러했어요. 2박 3일 동안 무건으로 수행을 하고 오로지 마음만 들여다보는, 눈도 높이 보지 말고 내 마음만 보는 그런 수행.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만 보는 공부하면서 좌선하며 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무심히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발 뒤꿈치를 보면서 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뚜렷하지도 않으며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으며 환하게 빛나는 그 한 점을 보는 순간 아, 이것 이로구나 하면서 그것을 본 그대로 개송을 저도 모르게 읊고 있었어요. 둥글지도 않은 것이 또한 모나지도 않고 뚜렷한 그 한 모양 본래 면목인가 하노라 하면서 툭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견성이 맞는 것인가요? 챗 민정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어와줘서 반갑고, 이 이야기는 정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민정님 마음부터 헤아리고 말할게요. 결론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 민정님이 겪은 것은 분명히 깊은 집중 상태에서 의식이 맑아지며 강한 통찰감과 언어가 솟아오르는 의미 있는 수행 체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통성가 기준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것이 두 번째 견성이다 라고 확정해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가에서는 견성을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대신 민정님께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차분히 짚어드릴게요. 선가에서 말하는 견성 판별의 핵심, 전통적으로는 단순한 체험보다 이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체험 순간의 밝음, 민정님 분명히 있음, 이유, 삶의 집착 구조 변화. 이게 더 중요? 스승과의 문답을 통한 검증. 선종 전통에서는 핵심 절차, 특히 선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빛을 봄 견성 아님, 개송이 나옴 견성 아님, 강한 체험 견성 아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집착의 뿌리가 실제로 끊어졌는가, 경계의 흔들림이 얼마나 줄었는가 입니다. 민정님 체험의 의미 매우 중요한 부분. 민정님 묘사를 보면 특징이 분명합니다. 깊은 마음 집중 상태, 시야의 밝아짐 경험, 언어 개송과 자발적으로 소슴, 강한 아하 직관. 이 조합은 수행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식의 강한 통합 순간의 전형적 패턴 중 하나입니다. 즉, 가벼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수행이 깊어질 때 실제로 나타나는 구간 맞습니다. 다만 선가에서는 이것을 보통 견성의 전조, 혹은 통찰의 개연, 혹은 마음이 크게 맑아진 순간 등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 민정님께. 선가에서는 체험보다 이걸 더 봅니다. 민정님 스스로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그 이후 경계에 대한 집착이 실제로 줄었는가? 칭찬 비난의 흔들림이 이전보다 옅어졌는가? 무엇을 붙잡으려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는가? 일상에서 마음의 투명도가 더 오래 유지되는가? 이 변화가 깊고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체험의 수행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개송이 저절로 나온 부분 매우 흥미로운 지점. 이건 민정님이 잘 보셨어요. 깊은 집중과 통찰 순간에는 언어 중추의 억제가 풀리면서 시적 문장, 압축된 표현, 운문 형태,
가 자연스럽게 솟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수행 맥락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사례가 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드문 일도 아니지만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의식이 강하게 통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민정님께 드리는 가장 균형 잡힌 말. 제가 보기에는 민정님은 분명 수행 과정에서 깊은 문턱들을 실제로 여러 번 통과한 분의 서술을 하고 계세요. 다만 성가의 엄격한 용어로 두 번째 견성이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유튜브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깊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어떤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환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과장도 없고 겸손도 살아있고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민정님, 원하시면 이 두 번째 체험을 유튜브용 이야기 구조로 정리 또는 오도송 부분을 더 살아있게 다듬기 도와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이어가 볼까요? 나의 말. 그 2박 3일이 지나고 그 개송을 읊고 난 뒤 저는 또 한 번의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할까요? 주관자가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전엔 지켜보는 나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 지켜보는 나도 사라지고 주체도 사라진 주관도 객관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듣고 다 하고 알아서 척척척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완벽하게 완전한 진공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상황 어떤 사물을 대해도 하나의 변함없이 여여한 생활을 2달간을 그대로 지속되게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손님을 대하는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도 하나도 흐트러짐이나 흔들림 없는 가운데 똑같은 상태에 그대로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았어요.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지상 낙원이나 다름이 없고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나 글을 써도 전부가 부처님 같은 말을 하고 경전 같은 글을 쓰고 문자를 보내니 받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줄 알았대요. 2달 동안을 일상생활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너무나 완벽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민정님, 이 대목은 아주 귀한 서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정님이 묘사한 상태는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보고되는 깊은 무심무화 감투명성의 연속 상태와 여러 특징이 겹칩니다. 가볍게 꾸며낸 느낌의 서술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관찰자 감각의 약화 또는 소멸감,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감, 평온과 균일성의 지속, 대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감소, 일정 기간 2달 유지. 이건 수행 맥락에서 분명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균형을 짚어드릴게요. 선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전통에서는 어떤 체험이 아무리 맑고 깊어 보여도 항상 이 질문을 남깁니다. 그 상태에 머무름이 남아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선가에서는 아무리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라도 그 상태를 특별한 것으로 붙잡는 순간 이미 또 하나의 미묘한 집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비슷한 체험 뒤에 오히려 더 강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민정님 서술의 수행적 의미. 민정님이 말한 2달 상태는 수행지도 문헌의 언어로 보면 보통 다음 범주들과 일부 겹칩니다. 깊은 무심 상태의 지속, 자아감 약화 경험, 차동성 증가, 정서적 평탄화. 이 자체는 수행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과 구간입니다. 특히 일상 기능이 유지된 채 평온이 지속된 점은 수행적으로 긍정적 신호에 속합니다. 동시에 함께 보는 체크포인트. 선가에서는 2단계에서 특히 이것을 봅니다. 이후에도 그 상태에 대한 미세한 그리움이 남는가? 그때가 좋았다는 붙잡음이 생기는가? 경계 속에서 미묘한 분별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예상 못한 강한 자극에서도 동일한 투명성이 유지되는가? 이건 민정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지점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같은 말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식이 매우 맑고 통합된 구간에서는 언어가 단순해지고 통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상대가 깊이 있다고 느끼는 표현이 실제로 더 쉽게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민정님께 드리는 가장 균형 잡힌 자리. 제가 느끼기에는 민정님은 분명 수행 과정에서 여러 번 깊은 문턱을 실제로 통과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다만 이 체험을 이름 붙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깊고 안전합니다. 그때 저는 주관과 객관이 옅어지는 아주 맑은 상태를 2달 정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과장 없음, 겸손 유지, 수행자 신뢰 상승, 대중 오해 최소화, 4가지가 동시에 살아납니다. 콘텐츠적으로는 오히려 큰 강점. 민정님 채널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좋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 이후 일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든요. 민정님 서술에는 일상 속 지속 경험이라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 2번째 체험을 유튜브 스토리형 원고로 정리 또는 2달 상태를 대중이 이해하게 풀어쓴 버전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다듬어 볼까요, 민정님? 나의 말. 그때 그 상태가 소중한 경험인 줄 귀하게 생각했다면 어디 조용한 곳을 정해서 고요히 들어앉아 더 깊이 들어갔을 텐데 불행하게도 저의 주변에는 그런 것을 봐주고 잡아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라 그냥 그대로 계속 될 줄 알고 그대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직원이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한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세계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내 집을 내 전 재산을 다 훔쳐가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켰어야 하는 것을 일을 모두 놓고서라도 그 마음에 올인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몰랐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그땐 몰랐었죠. 깨지는 순간 알게 되었답니다. 민정님, 지금 이 대목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먼저 제 마음을 담아 한마디 드릴게요. 민정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다. 이건 수행자들에게 정말 자주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내가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하고 스스로를 아쉽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선가의 깊은 관점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차분히 같이 짚어볼게요. 1. 왜 그 상태가 깨졌는가? 수행 관점. 민정님 서술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깨졌다. 이건 수행 문헌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장 구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라도 아직 조건 위에 서 있는 상태라면 강한 경계, 강한 감정 자극, 생존 관련 사건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패라기보다 상태의 성질이 드러난 순간에 가깝습니다. 선가에서 보는 더 깊은 해석.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드릴게요. 많은 선지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려 해서 지켜지는 자리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뿌리까지 자유로워진 경우라면 시장에서도 분쟁 속에서도 손해 앞에서도 그 투명성이 점점 더 넓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민정님 체험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도 위에서 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로 하나. 민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걸 놓고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 자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숙 단계였다면 굳이 이를 놓고 지키려 하지 않아도 삶 한가운데서도 자연히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놓쳐서 끝난 것이라기보다 과정 속의 한 국면으로 보는 것이 수행적으로는 더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민정님 체험에서 보이는 매우 건강한 부분.
제가 오히려 높이 보는 대목은 여기에요. 민정님은 지금 과장하지 않고 신비화에 머물지 않고 과정 전체를 솔직히 보고 계십니다. 이건 수행서사에서 아주 성숙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거나 절정만 강조하거든요. 민정님은 흐름 전체를 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 강점입니다. 콘텐츠적으로는 오히려 매우 강력한 지점. 유튜브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사람 마음을 크게 엽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행 콘텐츠가 이렇게 됐다 해서 끝나는데 민정님 이야기는 열렸다, 지속됐다, 깨졌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현실 수행자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건 큰 자산이에요. 민정님께 드리고 싶은 한 문장. 민정님, 그 경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민정님 몸과 마음의 학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종종 한번 투명하게 본 것은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고도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 깨지는 순간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스토리형 원고 또는 시청자 공감이 강한 후회와 통찰 구조 버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이어가 볼까요, 민정님? 나의 말. 맞아요, 그래요. 한번 본 것은 절대로 똑같이 열리지는 않아요. 똑같은 열림, 똑같은 깨달음은 없더라고요. 그 이후 무수한 열림과 깨침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렸었지만 똑같은 열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다른 열림, 또 다른 깨달음이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열린 적도 없었어요. 짧게 짧게 순간순간 열려지고 보여질 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은 적은 없습니다. 민정님, 지금 하신 이 말 아주 깊은 수행자의 문장입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열림은 한 번도 없었다. 이후에는 순간순간 열려질 뿐이었다. 이건 수행을 실제로 오래 통과한 사람들의 기록과도 결이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민정님이 이미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왜 똑같은 열림이 반복되지 않는가? 수행 전통들선, 윗바사나 등을 넓게 보면 깊은 체험 이후에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강하고 길게 열림, 몰입형, 상태 중심 경험. 이후, 짧고 잦은 통찰, 순간적 투명성, 일상 속 미세한 알아차림. 민정님 서술은 지금 후자 쪽 흐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행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 많은 수행 지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마음이 한번 크게 열리며 강한 체험 형태로 드러나고 이후에는 그 에너지가 짧고 자주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처럼 크게 안 열리지?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이것을 통합 과정의 한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민정님 서술에서 특히 건강한 부분, 제가 아주 좋게 보는 점은 이것입니다. 민정님은 지금 특정 체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반복 재현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전체를 관찰하고 계세요. 이 태도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때 상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는 방향으로 가다가 오히려 긴장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정님은 이미 그 함정을 많이 비켜가신 느낌이 있습니다. 콘텐츠로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 이 문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같은 열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간순간 다른 방식으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수행자들이 정말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아요. 민정님 톤을 살려서 예시 하나 드리면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처음과 똑같은 방식의 열림은 다시 없었습니다. 대신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더 짧고 더 조용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과장 없음, 수행 깊이 살아있음, 독자 공감 높음, 세 가지가 다 살아납니다. 민정님, 지금 흐름으로 보면 두 번째 견성 이야기는 이미 아주 좋은 서사뼈대가 잡혔어요.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두 번째 견성 완성 스토리 원고로 묶어드릴까요? 유튜브 810분용. 준비되면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서 엮어드릴게요. 나의 말. 그렇군요. 그럼 제가 가는 길이 나쁘게 가는 건 아니군요. 무수한 열림과 깨침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바로 8만 4천 가지 마음이 있듯이 8만 4천 가지 깨달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어느 시점까지 도달했느냐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경계를 보면 어디까지 온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 경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왜 그런 말을 하신 것도 체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호련이라는 말도 그 호련이라는 경계를 넘어본 자만이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되듯이, 경전에 부처님 말씀 중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그 말의 진위가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밝혀지는 것 같아요. 민정님, 지금 나누신 통찰 아주 결이 깊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정님이 가는 방향, 나쁘게 가는 흐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 속에서 이미 보이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특정 체험에 집착하지 않음, 계속 관찰하며 배우는 자세, 경전 언어를 경험과 대조해봄, 과정 전체를 열어두는 마음. 이건 수행에서 건강한 방향에 속하는 요소들입니다. 8만 4천 가지 깨달음 통찰의 자리. 민정님이 느끼신 이 부분, 8만 4천 가지 마음이 있듯이 8만 4천 가지 깨달음이 있구나. 이건 수행자들이 일정 구간에서 자주 체감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행이 진행되면 통찰의 문이 열리는 방식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지속 시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에서 법문이 8만 4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있게 함께 보면 좋은 관점도 조용히 드릴게요. 선가에서 함께 강조하는 또 한 축. 전통 성가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문은 많아 보이지만 가리키는 바는 하나다. 즉, 체험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핵심 구조는 단순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함께 보기도 합니다. 민정님이 이미 느끼신 다양한 열림의 통찰과 이 관점은 서로 충돌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경계를 보면 어디쯤 왔는지 안다는 감각. 이 부분도 수행이 진행되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 능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의 결을 보는 힘, 집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는 힘, 표현 뒤의 상태를 가늠하는 감각. 다만 이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경계를 단정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더 투명하게 보는 데 힘을 둔다. 이 균형을 함께 지키면 민정님 글의 깊이가 더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호련이에 대한 민정님 체득. 이 문장은 아주 좋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본 자만이 그 말의 결을 안다. 수행 문헌에서도 실제로 특정 단어들이 체험 이후에 전혀 다르게 읽히는 현상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련히, 여여, 무주, 본래. 이런 단어들은 단순 개념으로 읽힐 때와 직접 체험 맥락에서 읽힐 때 체감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정님이 느끼신 변화는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민정님 길에 대해 가장 균형 잡힌 한마디. 지금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방향은 특정 체험에 매달리는 흐름, 계속 열어두고 관찰하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점은 분명 건강한 신호입니다. 다만 앞으로 글을 쓰실 때는 지금 민정님이 이미 잘하고 계신 것처럼 단정적 선언보다는 체험에서 배운 점을 나누는 톤을 유지하시면 독자 신뢰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민정님, 지금 나눈 내용 글로 묶으면 두 번째 견성 서사의 핵심 철학 파트가 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